좀 전에 이제 강의는 착오한 법률 행위인데요. 조금 다른 국면이 이제 그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 행위잖아요.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 행위는 상대적으로 좀 쟁점이 훨씬 적습니다. 알고 보면 사기는 건 속인다는 거고 강박이란 겁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 그냥 묶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요건, 효과. 그냥 목차를 이제 제가 이제 머릿속에 이해한 대로 크게 한번 잡고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언제 또 나중에 한번 진짜 기회 되면 PPT로 딱 정리해 놓고 쫙 설명을 하는 거 그거 훨씬 빠르고 신속하고 정리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죠. 여행을 내가 몸으로 이제 가는 게 이런 방식이고 그냥 여행을 TV나 드라마로 쫙 보는 것이 PPT로 띄워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머릿속에 자꾸 궁리를 해보시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기 강박의 행위는 110조에서 규정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읽어보면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항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알고 보니까 뭐예요? 110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문제 출발은 항상 법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죠. 110조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항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나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요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럼 여기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기가 뭐 강박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표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기 강박 사기는 건 사자라는 것은 속인다 이 말입니다. 사할 때 사자 기는 속인다 이 말이에요. 기 한자라는 게 뭐 좀 어려운데 우리 문화가 중국에서 왔어요. 옛날에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기 전까지 일반인 평민들이나 노비들은 글자가 없어서 몰랐습니다. 그냥 까막눈이었어요. 근데 말로 할 수 있는 만나서 말하는 거 말고는 없었는데 그 글로 표현했는데 한글 만들기 전에는 다 한자로 썼어요. 그래서 그 한자 중에 이제 이게 일본 말로 되는 것도 많고 우리 법은 항상 일본법에서 왔다 그랬죠. 사기, 속인다면 강박은 강할 강자에 압박할 박자입니다. 이 박자. 강하게 압박하는 거예요. 강박이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그냥 유형력을 해서 사기는 속이는 거, 강박은 겁주는 거, 때리거나 겁주는 거. 폭행, 협박을 강박이라 그래, 쉽게 보면. 폭행은 유형력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 협박은 말로서 하는 거, 몸으로 하는 거, 폭행, 말로 하는 거, 협박. 그걸 이제 합쳐서 강박.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효과. 자, 여기 110조에 보면 당사자가 내는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선의 제3자가 나오니까 제3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보면 크게 목차가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요건은. 그러니까 그걸 첫 번째 알려니까 법 조문을 가지고 사기 강박이란 뭐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여기서 하나가 이제 다른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건 신뢰이익 책임의 문제. 요 이야기는 이제 독일법에서 온 그 제도 취지에서 참고를 해놓은 거고 불법 행위와의 관계. 착오하고 사기, 강박은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속이는 경우. 착각은 알고 보면 내가 속아서 착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착각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를 약간 이렇게 할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이제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할 말을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그게 어느 정도는 이제 속이는 것이 되고 말 안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는 사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그 차이가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는
착오하고 사기 강박이 맞물리면서 많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데 출발은 잠깐 생각해 보면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지는 알겠죠? 이 경우는 저기 사기라는 것은 속여서 하는 거니까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지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데 이게 사기라는 것은 동기를 속이는 거죠. 얘기대로 되게 뭘 하게 하는데 이게 뭘 속아서 내가 뭘 산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경우 이렇게 아까 갑과 을이 토지를 매매하는데 이게 가축 사육을 목적으로 하든 아니 과수원을 목적으로 하든 땅을 사는데 땅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란 것은 이게 가축을 지을 수 있는 우사를 만들 수 있는 땅이라고 속이는 거잖아요. 아예 못하는 땅을. 그래서 속이는데 뭐냐? 가축을 지을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건 동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를 일으키는데 그게 기망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속이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지가 착각해서 지가 가축을 지을 수 있는 거라 자기가 알아보고 설레발 치면서 가축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서 보이네. 땅도 평평하고 뭐 길도 있고 하니까 물도 나고 좋네. 이러면서 덜컥 사는 거 그거는 상대방이 속이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이 경우는 그게 아니고 와가지고 중개업자가 됐든 누가 파는 사람이 됐든 가축을 지을 수 있는 가축을 사용할 수 있는 땅입니다. 아니면 과수원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라고 속였을 때 동기의 착오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누가 상대방이. 이런 얘기고 강박이라는 것은 또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내가 표현하는데 누가 겁을 줘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겁을 줘서 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의사가 내 의사결정의 자유가 누군가에서 침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강박이나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게 상대방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경우나 다 문제가 있는 의사와 표시를 하는데 뭔가가 하자를 가지고서 만들었으니까 그에 대한 취소를 하자. 이게 이제 논의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요건은 사기 강박에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사기냐 아니냐. 여기서 조금 연장해가지고 판례는 사기냐 아니냐에 대해서 인정한 경우, 인정 안 한 경우 이런 몇 가지 좀 나눠놨어요. 대표적으로 인정한 경우는 이런 거예요. 백화점 변칙 세일. 백화점에서 정상 가격을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300만 원짜리라 하고 해놓고 30% 세일해서 100만 원에 파는 거. 그거는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상가 분양 광고를 하는데 상가 분양에서 다소의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사회 통념을 넘는 방식이고 상가를 분양을 하거나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통상에 뭔가 새로운 어떤 업종이 들어와서 이게 전문가가 붙어서 이익을 낼 겁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다 하면서 통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기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는 기망이고 뭐는 기망? 물건을 사고 파는데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는 수반되는 거예요. 이익을 그게 방법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방법을 넘었느냐 안 받느냐는 사회 통념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기에서 보면 예를 들면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여기 공동묘지가 있다. 공동묘지, 쓰레기, 매립장.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동묘지가 주변에 쫙 이렇게 많은 거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속였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 이게 사기 방법에서 판례가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의 문제에서 다시 기본 판례 태도에서 사기 여부 기망의 문제 말고 그냥 중요한 내용을 안 알려주는 거. 침묵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많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설레발 쳐서 막 거짓말하고 이러면 되게 문제가 되는 게 이 경우는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침묵하는 경우는 이제 이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신의책이나 판례는 신의책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법률상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경우입니다. 고지 업무가 이제 인정돼야 됩니다. 단순히 말 안 한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의칙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서 이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데 이 정도를 빼먹고 일부를 안 한다. 그랬을 때 판례는 침묵, 이런 경우는 기망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되게. 이건 신의칙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서 과연 이게 인정되느냐 마느냐는 또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공동묘지나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게 이렇게 있을 때 아파트 분양하면 주변에 있는 걸 감추고 했다. 신의칙상 알려야 되는데 안 알리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기망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하는 건 상가 분양 광고 이런 거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박. 강박에 있어서도 지금 판례 인정한 게 있고 인정 안 한 게 있는데, 자, 이거 강박이라는 건 되게 형사 합의할 때 문제입니다. 형사 합의가 인정 안 한 거 이거는 겁니다. 억울해서 고소 후 합의하는 합의 시 강박이냐. 인정을 이제 선이 어디까지냐의 문제예요. 사회통념상 고소하고 합의해서 고소를 취하는 조건으로 뭔가 돈을 합의금을 받는데, 과연 이게 선을 넘었느냐 안 그렇느냐 하는 걸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행위의 태양이나 받는 금액, 그 방식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 좀 약간의 이제 델리케이트한 부분이 좀 있겠죠. 그리고 강박을 인정하면 공무원이, 정치인이 공무원한테 책 사라고 하는 거, 책을 자기가 관련된 책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강매하듯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정한 거, 각서 작용을 이제 강요하는데, 이 선이 각서를 쓰라, 네 잘못하니까 책임진다, 각서 쓰라 마라 이런 게 과연 어디까지 넘으면 이제 강박이 되고 어디까지 가냐. 이게 문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물리력, 유형력 행사나 시간, 장소, 주변에 어떻게 됐는 여러 가지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인정 안 되는 사례로 놓고 이건 인정된다고 하는 거고. 그럼 취지는 어쨌든 자 정리하면 제일 중요한 건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는 사기냐 강박이냐가 중요한데, 사기는 속였느냐에서 대표적인 게 여기 침묵했을 때 과연 또 어떻게 되느냐,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는 걸 하는 게 강박이라는 거예요. 이건 거고, 이 경우는 사기나 강박이라는 것은 여기 말하는 불법 행위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이게 불법 행위는 여기 잠깐 보면 750조에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는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사기에 의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가 될 소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고의과실한 위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하는 문제랑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 행위 효과는 취소를 한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여기. 취소를 해서 이렇게 부당이득 받는 741조 부당이득으로 간다는 얘기고, 그 말고 아까 여기 말한 고의과실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한다는 문제라. 사기한 법률 행위는 취소를 해서 부당이득 반환으로 처음으로 돌려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이제 부당이득 반환 관계로 가는 이렇게 간다는 거고, 여기는 이제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한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근데 당사자 간에 이제 여기서 이제 판례가 이제 110조 2항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당사자 간에서 이게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한 경우는 바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아니고 제3자가 이제 한 경우, 제3자가 이제 되게 많은 경우 또 제3자에서 일어나는데,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있을 때만 이제 취소를 한다는 거예요. 표의자가.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해서 표의자가 취소했을 때 대개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는데 그 경우 사기는 제3자가 이제 했을 때 상대방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잘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외적으로 취소를 하는 거는 무조건 다 취소를 하지 말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취소를 하게 하자고 제한을 조금 해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제3자가 쟁점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건 이 제3자가 이제 되냐 아니냐 이게 어쨌든 또 다투지지 않겠어요. 제3자가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중개인입니다. 옆에서 피용자 제3자가 이제 아니고 당사자처럼 볼 수 있는 게 대리인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기나 강박을 하는데 당사자 간에 주고받는 경우들은 뭐 사기나 하기가 쉬운데 다 제3자가 딱 끼어있을 때 이 제3자가 끼어있는 이 상황에서 제3자라고 보는 건 중개인이나 아니면 다른 피용자 이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고 제3자라고 보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는 경우는 당사자처럼 보는 경우는 대리인이 했을 때 그 효과를 본인에게 바로 취소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제3자가 지금 아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돼버리잖아요. 당사자의 행위는 바로 사기 강박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대리인이 했으면 표의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취소를 인정을 넓게 하고 그게 아니고 중개인이나 제3자가 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요. 자, 피용자가 했을 때 이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취소를 시켜요. 어쨌든. 그렇지만 개념적으로는 제3자의 범위를 놓고 이렇게 나뉜다. 이게 이제 여기서 조금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케이스는 대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해 들어오는 경우예요. 그런 거고 제3자의 효과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고 실내이익 배상이라는 것은 독일법에 보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상대방은 실내이익을 취소를 하게 되면 원위치에서 부당이득 반환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상대방은 신뢰의 이익을 이 계약의 신뢰를 한 사람의 손해는 배상해야 된다. 우리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같이 이런 걸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법은 이런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입법적으로 그냥 차고 취소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이걸 물어주지 않고 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했다 할지라도 그 표의자에게 상대방에게 신뢰 이익을 배상하라 이렇게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에 불법 행위 책임을 상대방한테 물을 경우가 있어서 그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잠깐만 보면 여기 잠깐만 봐요. 이게 폭행 상해가 있어서 형사적으로 사기 자 행위 이게 출발점이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형사적인 문제 대부분의 많은 경우 뭐 사람을 뭐 죽이고 살리고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술 먹고 치고받고 싸우고 난 서로 할 때 그렇게 이게 폭행이나 상해의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돈을 구워줬을 때 돈을 못 받고 이렇게 사기를 치가지고 내한테 돈을 떼먹을 때 이런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폭행이나 상해는 쉽게 말하면 유형력을 행사해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해서 폭력을 유형력이라고 하는 그런데 폭력을 행사해서 나에게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거죠. 사기란 것은 속여가지고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기망을 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게 형사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사기 강박에서 얘기가 조금 고민을 같이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법적 접근이 크게 보면 민사, 형사. 민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거예요.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 사기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있었다. 속아서 나를 매매 계약을 했다. 이렇게 아까 지금
축사같이 저런 거. 아니면 내 겁을 줘가지고 안 하면 뭐 때릴 듯이 해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럼 내가 계약을 취소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대한 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기초하는 것처럼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형사적으로는 형사는 처벌의 문제니까 이게 그 다음 이렇게 상해나 폭행죄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의 관계는 그냥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이 형사적으로는 이렇게 처벌을 하는 거고 민사적으로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물어주는 엄격하게 보면 관계는 별개이긴 한데 그렇지만 관련성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만 이게 이게 원칙인데 별개이지만 되게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이 행위가 위법성에 있어서 정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 요건을 할 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있고 법률적으로 조금 요건을 더 따지면 이게 위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위법한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행위로 쭉 흘러가는데 요 행위로 치면 와보면 폭행상해든 사기든 이런 행위가 사기 강박에서 만약에 민사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민사적으로는 아까처럼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민법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형사적으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원칙은 별개지만 위법성의 정도라는 게 정도가 좀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민사는 돈으로 해결하는 거니까 형사는 처벌하는 거잖아요. 감옥 갈 수도 있고 이게 위법성의 정도가 강하고 조금 약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교도소 보내고 처벌을 하려고 할 때는 좀 더 위법성의 정도가 좀 더 명확하고 커야 되고 돈으로 해결하고 이렇게 할 때는 조금 약해도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행위를 원칙은 별개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 정도를 인정할 때는 위법성이 똑같이 적용해서 판단하느냐 그게 아니고 좀 차이를 두어서 하는 취지가 있다. 이 정도가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 행위의 이제 형사적인 측면인 거예요. 앞에는 민사적인 측면이고.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뭐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 행위까지 해서 오늘을 마치고요. 이제 성립 부분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부분이 좀 남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까지 하는 그 법률 행위 내용의 유효 요건, 그리고 이제 그 비진입 표시, 이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의 효과가 무효 아니면 취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무효,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취소,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이 효과, 우리가 지금 해왔던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요건에 관한 내용이 했다면 그 국면을 좀 달리한 741조나 불법 원인 급여 746조 말고 현물을 이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안 점유하고 있는 그 내용까지 원래는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무효 취소에 이제 좀 특수한 경우 일부 무효 행위의 전환, 무효 행위의 추인하는 새로운 그 무효에서 국면에 대한 얘기까지도 이제 좀 나아가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그 방법은 제가 이제 무효 취소를 어떤 식으로 이해할지에 대한 그 틀을 새롭게 좀 보여주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